1억을 모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네, 이건 벤티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와 또 저의 이야기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들림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제 수업을 하나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강의가 6회차 정도 됐었나? 그런 강의를 하면 꼭 저에게 궁금한 게 생겼을 때 DM을 주시거나 강의 때 못 물어봤던 그런 개인적인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드리는 편이기는 한데 저랑 이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멘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주셨어요. 잘 지내고 계시냐고. 오랜만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분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메일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다른 크리에이터 분에게 어떻게 돈을 모으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채널의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도 좀 해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30대 여성이고요. 그리고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데 본인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어느 정도 또 적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은 일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지루하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은행에 취업한 게 5살이었나? 4살이었나? 그때 은행에 취업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일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도 좀 알게 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그 일이 조금 지겨워진다고 해야 되나? 일이 이제 배울 땐 정신이 없는데 배우고 나면 좀 지루해지잖아요. 솔직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제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일집을 하면서 또 이 하신 업무가 또 어, 금융 쪽은 아닌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자격 시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격 시험을 계속 준비하느라 연휴에 놀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 이런 관련 전문 업종은요, 좀,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업무의 특성상 계속 배워야 되고 또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도 많아. 이게 업무가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런 계열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가 싫어서 취업을 했는데 매년 시험을 쳐야 하니까 이게 너무 싫대요. 은행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뭐 은행텔러 기초나 이런 것들을 막 치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뭐 펀드, 파생상품, 보험 이런 자격증도 따야 되고 내부적인 또 시험이 있어요. 뭐 예금 업무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따고 여신 업무 관련 외환 업무 관련도 따야 되고 또 외부 자격증도 따야 하고 또 나중에는 AFPK, CFP 이런 걸 따야 되는데 요즘엔 다 따고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저 때는 그게 그렇게 일반화된 자격증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가서 땄는데 요즘에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행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따고 들어가면 이미 땄으니까 들어가서 공부를 좀 덜 해도 되죠. 덜 해도 되고 내부적인 자격증만 따면 되니까 어쨌든 뭐 이런 걸 따면 뭐 수당을 더 주는 자격증도 있고 또 나중에 승진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부지런히 따놓는 게 좋지만 이 업무에 흥미가 없다면 따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저는 따기 싫은 거는 진짜 거의 커트라인만 넘겼어요. 커트라인만 넘겼는데. 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관련 자격이 좀 아까워가지고 따다가 중간에 이제 더 따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서 땄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관련 자격이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막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격증 공부를 그렇게 재밌게 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시험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점수가 90점 이상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이렇게 재밌다니라고 하면서 다른 것도 좀 따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어쨌든 현생에 치여서 유튜브 하기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 자격증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뭐든 즐거워야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하기 싫죠. 그래서 즐거운 그런 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자격 관련해가지고 취득을 했을 때 본인이 추가적으로 급여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으시고 그런 걸 우선적으로 따야 되겠죠. 은행 같은 경우 대출 업무를 보게 되면 추가적인 수당이 더 붙고 또 자격증이 있으면 수당이 붙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자격이 있으면 수당을 더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문성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걸 좀 더 올리셔가지고 수당을 받는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때 저랑 얘기할 때도 막 경제적 자유, 15년 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부지런히 시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표가 3년 안에 1억 모으기인데 곧 1억을 모을 것 같대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모으고 있죠. 어쨌든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이유를 파악을 하고 또 목표를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아무래도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만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현재 일이 내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서 졸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만큼, 물론 즐거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즐거운 것이든 일이 되면은요,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원하는 시간만큼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는 글쎄입니다. 저도 유튜브 하는 건 재밌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 목표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결국 내가 지금 하는 일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야 원하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내가 근로자로 일할 때, 노동자로 일할 때와의 차이점은 내가 재미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성취감이 있다. 그러면 이게 힘들진 않아요. 제가 밖에 외부 활동이나 일을 하러 가봐도 저는 이제 거기 이제 게스트로 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영상 외부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가서 하면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이렇게 맨날 유튜브로만 여러분들을 보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도 경험을 하고 또 장비들도 구경하고 저도 장비병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사진 않지만 저도 계속 유튜브를 하면 장비를 많이 업그레이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경하고 새로운 업계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업계 동향도 좀 파악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저는 그 시간들을 일을 한다기보다는 논다, 쉰다, 힐링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거기 일을 하시는 분들 미디어 관련 종사자분들은 본인의 일이다 보니까 이걸 업무적으로 대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느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도 그 안에 힘듦이 있죠. 힘듦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걸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데 이게 일로 대하는 것과 이거를 굉장히 즐거운 그런 활동으로 대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뭐 경제적 자유, 욜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도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선 또한 시간이 들어간다. 하지만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것, 그리고 노동의 강도를 내가 정할 수 있고, 결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노동을 갈아 넣을 수 있다. 뭐든 그만큼 투자를 해야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보다는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성취감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경제적 자유를 좀 목표를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까라는 걸 좀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말 알바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고 미국 주식이나 이런 재테크들을 소소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수업 때 제가 미국 주식이나 주식 관련 투자하는 거나 이런 걸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소액을 투자를 하면서 매일 체크하는 그런 습관도 생기고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유의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끈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업무 안에서 이것과 연결고리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업을 분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또 그런 특정 섹터나 아니면은 좀 특정 분야에서 요즘 이런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면서 그 업무 안에서도 거시적인 관점이나 미시적인 그런 관점들을 좀 키워 나가다 보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 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와 이런 투자나 이런 거를 완전 딱 단절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업계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화장품이 요즘 잘 나가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더라. 그러면 뭐 매출이라든지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보다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요식업도 그렇고 이게 현재 이 업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관련해서 좀 더 투자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연결 지어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죠. 해외에서 잘 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잘 되는 것들, 해외에서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와 연결 지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스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해마다 3천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3년에 1억 모으기 챌린지는 내년에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곧 1억을 모을 너에게라는 제목에 맞게 드디어 1억을 달성하신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1억을 모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돈도 모아가고 있고 또 본인의 버킷리스트였던 자차 구매도 중고를 했대요. 그래서 일정 이제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어쨌든 무사고 차량을 중고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너무나 소중한 첫 차라고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의 버킷리스트였다라고 하고 또 일정 시간 타고 나중에 새 차를 구매하는 버킷리스트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저는 솔직히 차는 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사는 순간 가격이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우선 200만 원 깎이고 시작을 하는데 해마다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자동차는 늘 제가 좀 사는 거를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우선 필요하면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야 되지만 굳이 이게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왜 사지 마라 그러냐면 우선 차 사는데 비용 들죠. 그리고 해마다 자동차세 2번 나오죠. 그리고 1년마다 보험료 갱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매달 주유비 들어가고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차는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대중교통 비용보다는 많이 나가요. 시간이 소요되는 것 대비해서 이 비용을 드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차를 구매하는 게 맞지만 그 시간을 세이브해도 자동차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자동차 구매를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뭔가를 하나 더 소유한다는 건 그만큼의 신경과 비용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구매를 무조건 추천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버킷리스트였다라고 하고 또 제가 소비를 한 데 있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을 따져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돈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데 혹시 자동차 사기 좀 찔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맞나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고 계속 돈을 모으다 보면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돈 버나? 나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곧 이제 31살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좀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뭐 피부과도 가고 또 시술 관리를 받아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네, 저도 해봤어. 저도 해봤습니다. 이분은 체형에 투자를 한다고 PT도 끊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외형적으로 피부과 뭐 PT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멋진 31살을 맞이하기 위한 투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너무 돈 모으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 드렸지만 저도 이걸 해봤는데요. 이거는 진짜 그냥 나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그런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물론 안 하는 것부터 하는 게 좋지만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마사지라든지 이런 걸로 좀 그냥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솔직히 마사지도 뭐 한 번 하는데 뭐 최소 10만 원? 최소 10만 원이고 그러면 10회를 끊으면 100만 원이 나가고 PT 같은 경우도 비용이 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선은 뭐 한 번은 해볼 수 있지. 한 번은 해보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해보면서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게 맞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계속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다 홈케어로 돌렸거든요. 제가 구매를 해서 직접 그냥 집에서 스스로 셀프 관리하는 걸로 많이 바꿨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PT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필라테스 관련해서 이런 강습을 받았었는데 결국 뭐든 꾸준히가 중요하더라고요. 피부 관리도 몸 관리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고 유지가 되고 이걸 그냥 단기적으로 단발성을 했을 때는 그땐 효과가 있죠. 근데 나중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면서 스스로 이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케어 방법 그리고 운동 방법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 푹 자고 그리고 또 식단을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돈을 들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꾸준히 이어졌을 때 효과가 나오고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조깅, 스트레칭, 그리고 맨발 걷기 이런 것들, 어싱이라고 하죠, 요즘. 그래서 맨발 걷기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대체를 했고, 먹고 바르는 것도 좀 관리를 해서 최대한 좀 꾸준히 이 효과가 오래 가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들이 그냥 단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성 생활 속에서 재미, 취미를 찾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의 그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 그리고 또 나를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또 취미도 찾으면서 이런 돈 모으기를 하면서 좀 스스로가 멘탈이 나가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리고 너무 돈만 모으고 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위안을 하면서도 내 미래를 또 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뭐가 또 좋은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돈으로 해결 안 되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 내 스스로가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나 방법을 장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억 모기 챌린지를 곧 달성할 것 같은데 1억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분야를 추천하시는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뭐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지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얘기로는 어쨌든 가족들이랑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부모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 분야가 재미있는지 본인이 관심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또 본인 스스로는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가 더 재밌고 끌리고 공부를 했을 때 지루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가 꼭 주식이나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내용이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냥 일반적인 뭐 어떤 시설, 주택을 사든 오피스텔 사든 상업시설을 사든 근린주택을 사든 아니면 경매를 잡든 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주식도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그리고 뭐 공모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다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관심 있는 특정 그런 분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나의 흥미나 나의 관심이나 수익률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이 뭐가 재밌는지 스스로 또 관리하면서 또 어떻게 이 CD를 잘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의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재밌다라고 느끼는 분야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저희 근황도 물어보셨는데, 원래 영상을 좀 열심히 올려야지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또 한동안 시간들을 보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시 정리가 되어서 요즘엔 다시 또 유튜브 관련 영상들을 또 부지런히 올리고 있고, 또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와 또 중간의 과정과 또 최근에 유튜브의 그런 흐름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올리면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보실까 이게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댓글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좋은 상품 있으면 그런 거 좀 알려주시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요. 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강의나 아니면 외부 그런 업무들, 최근에 제가 금감원 자문 관련해서 또 계속 꾸준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너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 너무 많이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금감원 직원분들도 공정금융을 위해서 좀 많이 소재를 발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최대한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소통과 굳이 알 필요가 없는 한 그런 개인의 개인사를 어디까지 공유를 하는 게 과연 소통을 하는 건가는 늘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TMI라고 하죠. 굳이 이런 TMI를 드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이 피로도나 정보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유튜브나 이런 데는 노출을 하고 있지 않기는 한데, 그냥 일반적인 강의나 이런 데서 반응을 보면 우선 제 나이를 들으시면 깜짝 놀래고, 개인적인 그런 거를 들어도 뒤집어지십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그런 삶의 고민이라든지 인생 고민, 조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진행 중인 그런 강의들이 있어가지고 강의 관련 공지는 커뮤니티는 잘 보시나요? 인스타에 좀 올려드릴까 해요. 제가 그냥 놓치고 따로 공지 안 하고 지나가는 강의들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부지런히 올려드리면 오프라인에서도 저를 만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공지로 올려드릴까요? 네, 그런 얘기들도 좀 만나서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개인 재무 상담 하시나요? 개인 재무 설계 하시나요?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올해가 가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좀 강의를 개설을 해서 좀 여러분들 소통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속된 그런 금융사나 그런 재무 설계 관련 회사는 없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고, 그리고 내월부로 하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내월부는 좀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조금 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걸 만나서 그런 강의들도 진행을 하면서 또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재무 상담이나 설계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설계까지는 그렇고 상담 정도. 그래서 고민이나 개인적인 고민들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어쨌든
한 지역에만 국한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전국구로 보시니까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을 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도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력을 모으는 분들 또 살면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영상 길이는 꽤 긴데 얼마나 편집을 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소통도 좀 많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떤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많이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벤티 광고가 아니고요. 배경 좀 가리려고 또 이게 눈에 거슬려라고 하시는 분이 ASMR. 여러분들과 좀 친해지고 싶은 들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